옵티머스 테슬라 AI 데이에서 공개된 거 딱 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로봇 개발자로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수준의 로봇을 만드는 것,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보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 회사들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기껏 나와서 보여준 게 어기적 걷다가 살짝 손 흔들어주고 이런 율동 한번 하고 이게 다였었거든요. 로봇 공학자가 보기에 이게 정말 놀랍고 무섭게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이런 로봇 회사들에 비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그 무대에서의 데모는 제가 봐도 조금 준비가 굉장히 덜 되고, 그 개발자들도 그걸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런 이렇게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급하게 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수준의 로봇을 만들려면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로봇을 6개월 만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다. 그 안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른 기업이라면 10년에 걸쳐 만들 것을 테슬라는 6개월 만에 만들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되게 빨라 보이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테슬라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보통의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데이터를 쌓고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제품 출시하는 데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출시를 하고 나서 강점인 OTA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보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훨씬 빠르게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4월부터 걷기 시작했다. 이제 10월이니까 6개월 만에 걷는 레벨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지난번에 저에게 따로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박사님께서도 이족 보행 로봇을 직접 개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로봇 개발하는 입장에서 로봇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보행 분야는 이제 균형을 잘 잡고 로봇이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걷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가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려면 시뮬레이션이건 로봇 하드웨어건 제어기건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개발했을 때는 이건 대중화를 염두에 둔 거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통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거의 100% 대중화라기보다는 연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봇에 쓰이는 이런 구동기랄지 센서랄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어떤 관절이나 그런 부분에 최적화가 되도록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여준 게 우리 몸에 있는 200개 이상의 이렇게 많은 구동기를 20몇 개로 압축을 해서 이걸 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즉 말 그대로 로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완전히 스페시픽한 그런 구동기나 이런 걸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구동기를 포트폴리오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대중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보통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곳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그 로봇의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네, 비용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적어도 몇십억 이상이 될 겁니다. 한 대당. 보통 그런 로봇들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하나의 근육에 맞는 구동기를 따로 개발하고, 모든 부품들을 대부분 그 로봇에 맞게 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가가 낮아져도
최소 수억 이상의 로봇이 나올 텐데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그렇게 하면 사실 대중화에 접근이 어렵다. 로봇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어떤 이런 부품들을 통일하고 부품 수를 줄여서 대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0라고 그들이 제시했던 가격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었던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20,000라고 하면 그 보통 자동차보다 싼 거죠. 사실 이 정도면 지금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로봇이 자동차처럼 생긴 단순한 형태의 로봇들밖에 못 구하거든요. 네네. 만약 $20,000 가능하다면 이건 굉장한 혁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옵티머스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족 보행으로 굉장히 그 우수한 정말 사람만큼 잘 걷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옵티머스는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옵티머스를 좀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이제 가장 걷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선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그 회사의 기술력은 지난 거의 한 30여 년간 연구한 기술의 결과의 결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이 프로젝트 시작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여준 데모가 다소 어설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 쪽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개발 속도라면 수년 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넘어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가지고 있는 이제 AI 기술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 어떤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현재로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단시간 내에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했던 말이 다른 로봇은 뇌가 없는데 근데 옵티머스는 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로봇공학자가 보시기에는요. 네, 지금 로봇 공학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로봇들이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그 카메라로 어떤 물체를 보거나 환경을 인식을 할 때 그 로봇이 잘할 수 있는, 그 로봇이 해야 되는 것 위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를 집어야 된다 그러면 종이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책상이 불이 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불이 타고 있으면 책상이 불이 타고 있어도 나는 종이만 인식할 뿐이지 책상이 불이 타고 있구나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즉 상황 인식이나 이런 능력이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져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주변을 잘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제너럴한 솔루션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서 연장선인데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굉장히 춤도 잘 추고 그리고 파쿠르도 잘하고 이런 로봇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번 특정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춤을 추다가도 중간에 청소도 할 수 있고 택배를 받으러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보통의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을 개발할 때는 특정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식을 해서 그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작업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에서 보여준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이랑 그리고 로봇이 이제 여러 대가 생산이 되게 되면 각각의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모이겠죠. 이걸 바탕으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다운을 받게 하면 로봇이 사람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미 자동차 공장에도 로봇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용접하는 로봇을 데려다가 집에서 잔디 깎기를 못 하는데 근데 옵티머스가 정말 그 발전이 된다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옵티머스를 데리고 집에 와도 잔디를 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로봇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하드웨어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 옵티머스는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장에서 일하던 로봇이 주말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서 꿈꾸는 그런
미래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로봇들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옵티머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 같은지 그 부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 분야는 뭐 제가 완전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네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개발하는 그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뭐 거기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나름 설치를 하지만 각각의 자동차들이 마치 섬처럼 본인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외부로 공유를 안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플릿이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쓰거나 뭐 오토파일럿을 쓰면 각각의 정보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유함에 따라서 뭐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텀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알고리즘 개선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이제 도조로 하는 슈퍼컴퓨팅 기술로 이용을 해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것을 또 다른 로봇들이 공유해서 쓰고, 이런 인프라 기술은 기존의 어떤 IT 회사들이 뭐 구글과 같은 IT 회사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생산 회사가 가짐에 따라서 실제로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손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 손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네, 로봇 손을 보면 이 로봇을 만든 목적이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한 로봇 손의 어떤 디자인은 굉장히 뭐 새롭거나 뭐 브렉스루가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 사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손 형태가 사람 손처럼 안 생겼습니다. 보통의 산업용 로봇들은 뭐 용접을 하는 로봇이면 용접하는 장치가 달려있고, 물건을 짚는 로봇이면 물건 잡는 흡착 패드가 달려있고, 그렇게 특정 목적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형태의 손이 달려있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사람 손처럼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뭐 도구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물건도 집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처럼 뭐 이런 다양한 제스처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개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까지 세상에 사용되고 있거나 공개되는 로봇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고, 이 목적이 바뀔 경우에는 프로그래밍까지 새로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부품까지도 새로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비전은 특정 목적이 없고 무슨 일을 사람이 시키더라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세 보인다는 거랑요. 그리고 다른 로봇의 경우에는 세상과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센서도 달고 라이다도 달고 많이 해야 되는데,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이미 쓰고 있는 그 카메라와 플랫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면 뭐 너희 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10년 안에 했던 거를 1년 만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로봇의 성장 속도는 되게 빠를 것 같아서 이것도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뭐 굉장히 정리를 저보다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일반인들은 정말 허접하다고 봤거든요. 심지어 몇몇 언론 보도에 있었는데 왜 로봇 공학자가 이 옵티머스를 정말 파급력 있고 무섭게 봤는지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